하지만 좀 가했다. 근래 시장이 좀 가합니다. 뭐가 가하냐? 많이 빠져서가 아니고 횡보기간이 너무너무나 길어요. 횡보기간이 너무너무나 길다. 지금 30분 봉으로 바꿔드렸는데요. 횡보를 한번 했다가 잠깐 움직이고, 횡보를 한번 했다가 잠깐 움직이고, 또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횡보 구간이 너무 많다.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손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일단 영상을 어제는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는 어제 휴무를 했기 때문에 영상이 없었던 날이고, 하지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중요했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조금 일찍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찍 영상을 좀 촬영합니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도 PPI 지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폭풍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현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생각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그 결과를 수익으로 환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1%, 1.09%, 422포인트가 하락한 38,46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이 하락은 조금 의미가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게 됐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N자형 하락이 될 것이다, 역N자형 하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히 역N자형이 그려졌죠. N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딱 역N자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점까지 더 낮아진 아주 나쁜 패턴입니다. 나쁜 패턴이란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좋고 가장 압박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파동인데요. 우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예고가 되어 있던 것처럼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C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봤죠. 물가 상승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부분이 부담이 됐는데요. 이 물가 상승은 참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먼저 물가라는 거를 형성하는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죠. 물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물가라는 것은 생필품이 됐든 식음료가 됐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물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오늘 모 브랜드의 셔츠를 지금 입고 있어요, 현재.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면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스판기가 좀 포함된 옷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제가 산 옷은 아니라서. 근데 이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면 혼방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잘 믹싱이 돼서 재봉질을 하죠. 재봉질을 하고 이제 염색도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 에너지원이 전기일 수도 있고요, 휘발유일 수도 있고 경유일 수도 있어요. 가스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게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자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변 부자재들의 가격 인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물가에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유가라는 부분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움직임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계속 놓여져 있고,
정치적인 이슈,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국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을 가진 말씀을 하셨어요. 유가가 잡히지가 않으면, 유가를 잡지 못하면 아마 쉽게 물가 인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유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물가만 꼭 끝이 나냐? 이걸 운반할 때 들어가는 자동차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고. 근데 문제는 또 지금 현재의 스탠스 자체가 고금리예요. 근데 고금리다 보니까 미국도 모기지를 많이 활용하죠.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게 집을 10억, 20억짜리를 턱하니 현금을 놓고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에서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고금리에 관련돼서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렌트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집에 대한 렌트료, 하우스 렌트료에 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대출 이율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기본 핵심 요소가 돼요. 그러면 왜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기업들은 또 직원들은 그 높은 물가를 소화하기 위해서 고임금을 원할 것이고, 기업들은 고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 고임금을 지급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또 가치는 이익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품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순환고리처럼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CPI 때에서 나온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주가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밤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이 부분까지만 넘어가기보다는 또 이제 FOMC 의사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자고 하면, FOMC 의사록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열어는 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열어는 뒀어요. 하지만 그 역시 주변 여건을 확인하겠다라는 명확한 또 의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어 버리니 주가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측했었고,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적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역 N자형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조정 받았어요. 하지만 좀 가했다. 근래 시장이 좀 가합니다. 뭐가 가하냐? 많이 빠져서가 아니고 횡보기간이 너무너무나 길어요. 횡보기간이 너무너무나 길다. 지금 30분 봉으로 바꿔드렸는데요. 횡보를 한번 했다가 잠깐 움직이고, 횡보를 한번 했다가 잠깐 움직이고, 또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횡보 구간이 너무 많다.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들 헷갈려 하고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준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사님들의 발언이 올해 어떻게든 3번을 하겠다, 3번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론 드렸죠. 불가하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3번은 각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그걸 알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참여자분들이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에 대해서 무한 긍정, 무한 부정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주가가 등락을 준 것 같습니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가 살포시 깨졌지만 아직은 박스 하단권에서 시세가 머물러 있는 과정,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을 한번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그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잡힐 상황이 아닙니다. 쉽게 잡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많은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많은 급여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바로 그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생산장 PPI 지표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PPI 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고 얼마나 이 물가의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정가율이 높느냐, 시장이 얼만큼 이게 정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제가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더블링이라고 하죠. 더블 스코어링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PPI인데 직전 2월이 0.3, 3월달이 0.6입니다. 지금 더블링이라고 하면 0.9를 봐야 되는데 이건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0.9까지는. 지금 여기서 물가지표의 상승률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무슨 상황입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되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줄 확률이 높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확률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다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난 전일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는 워낙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면 손실나기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턱 하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좀 넓은 밴딩을 그려 놓으시면서 접근하고, 또 그러면서 흐름을 타고 가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장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가 강하다, 아래가 강하다, 단편적인 전략을 쓰시기보다는 지금은 양방향성에 대해서 열어두시되 추세 자체가 그래도 약해지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라는 베이스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오전에 지금 새벽까지 시장이 조금 밍밍했어요. CPI 발표 이후에 좀 급락을 맞고 나서 시장이 좀 밍밍한 상태인데 박스권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희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건 경험을 이미 하셨죠. 앞에서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후에 급락, 행보, 급반전, 다시 행보 기간이 이틀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급락, 행보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차를 좀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하락을 당장 논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적 시차를 두면서 흐름을 보고 향후 전략을 보는 것이 조금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